오늘 낚시에 있어서 이제 집어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 낚시터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낚시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아는 것이라고는 어떤 어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붕어들이 기본적으로 이 어분 계열의 떡밥을 많이 좋아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생자리다 보니까 초기 집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초기 집어를 어떻게 좀 할 것인가, 그걸 좀 거기다 좀 주안점을 두고 떡밥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기존에 이제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어분류의 떡밥을 가지고 이 보리계열의 떡밥 두 가지 패턴 가지고 계속 떡밥을 만들어가 낚시를 했더랬어요. 근데 오늘은 좀 한 가지가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만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떡밥은 계란컵을 이용해서 만들면 좋은데, 글루텐이 아닌 이런 집어제 계열의 떡밥들은 적당히 하셔도 무방해요. 물이 좀 많으면 좀 더 다른 어떤 그 집어 가루를 좀 더 넣으면 되고, 또 너무 되다 싶으면 물을 좀 더 첨가하면 되니까 어떤 경시 변화가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게 어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계란컵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경시 변화가 좀 빨리 와요. 그래서 떡밥 양을 조금 줄여서 자주 조금씩 만들어 쓴다는 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나와 있던 어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회사 메이크 불문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요거 기존에 얘랑 그 아쿠아텍 어분이랑 이 보리계열 떡밥이 들어갔는데, 어분을 좀 다른 걸 조금 더 첨가할 거예요. 자, 요 어분은 그 2차 가공이 된 어분이에요. 입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눈으로 보기엔 적당히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 어분 가루는 물이 이렇게 그 물을 머금고 있어도 이게 알갱이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많이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집어제랑 혼합이 돼 버리면은 이제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기존 떡밥 섞여 버리죠.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분 알갱이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회유하는 붕어들이 이곳에 왔을 때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낚시터에서는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이 초기 집어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이 펠렛 어분, 입자가 살아있는 이 어분 알갱이를 좀 첨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아까 어분, 일반 어분보다 같은 비율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더 넣으실 필요도 없고요. 자, 여기서 물을 적당히 넣을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좀 많다 싶으면은 다른 가루를 좀 더 많이 더 첨가하시면 돼요. 근데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어분 가루가 물을 충분히 이렇게 빨아먹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펠렛 어분은 사실은 중청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분이에요. 그래서 바닥 낚시에서 제가 활용을 가끔씩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이 알갱이가 바닥에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보면은 고기들이 개를 주워 먹다 보면 실제로 바늘에 붙어 있는 어분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같은 비율로 일단 넣었습니다. 지금 아까 물이 흥건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물을 다 빨아먹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낚시를 전혀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이제 보리가루를 좀 넣을게요. 다수 이제 입자가 굵고 좀 거친 보리가루예요. 일명 이제 보리보리 그러는 떡밥인데 적당히 넣으시고요.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반죽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늘에 이렇게 달기 좋을 상태로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더 안 넣어도 되겠죠. 근데 좀 질어요. 그죠?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네. 점돌 가루를 조금씩 첨가하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치대지 마시고 그냥 살짝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떡밥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될 텐데, 너무 어려우면 손쉬운 낚시가 아니잖아요. 좀 간단하면서도 붕어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일단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초기 집어의 떡밥인데, 얘가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얘가 어느 정도 집어가 효과를 발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떡밥을 바늘에 어떻게 붙이느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붙이는데, 바늘이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 한쪽은 좀 더 푸석푸석하게, 채비가 물 속에서 안착이 돼서 바닥에 쑥 내려가 안착이 들어온 이후에 한쪽 바늘은 빨리 좀 풀어줘야 돼요. 한쪽 바늘에 달려있는 집어제는 같은 밥이지만은 좀 더 점성 있게, 좀 더 이렇게 좋았어, 좀 주물렀어, 좀 더 단단하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쪽 바늘에 있는 집어제는 풀어져 버리고 한쪽 바늘은 밥이 좀 오래 달려 있겠죠. 게를 먹었을 때 외바늘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입질이 오게 되면 찌가 많이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찌의 오름 속도라든지 또 찌가 내려가면서, 채비가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받아먹는 어떤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면은 밥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보가 없고 여기 자리가 사람들이 로테이션 하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없다라고 보고 낚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양, 좀 더 크게 해서 좀 더 템포가 좀 빠르게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첫 입질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사이즈를 점점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시원한 입질을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글루텐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순수하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고기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떡밥을 바늘에 달아서 이제 투척을 해볼 텐데, 제 채비를 보시면은 한쪽 바늘은 좀 길고 한쪽 바늘은 좀 짧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만약 이게 바늘이 두 개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늘을 집을 때 이렇게 떼야 되죠. 불편하죠. 그래서 단차를 이렇게 있으면은 바늘을 잡기 훨씬 더 편해요. 위에 바늘, 짧은 바늘 이렇게 두 손을 잡으시고 긴 바늘은 늘어나죠. 떡밥을, 자, 긴 바늘은 먹이용 바늘입니다. 고기를 먹이고자 하는 떡밥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둥글게. 집어용으로 생각하는 바늘은 그냥 넣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보다 짧은 바늘에 달려있는 집어제보다 긴 바늘에 달려있는 떡밥이 물속에서 더 오래 머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채비가 바닥에 안착이 됐는데, 붕어가 만약 한쪽 떡밥을 들어 올렸을 때 아직 한쪽 바늘에 밥이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먹성이 좋거나 입질이 왕성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뭔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기들의 먹성이 되게 극도로 약할 때, 입질이 되게 좋지 않을 때는 이 한쪽 바늘에 달려있는 밥의 무게도 붕어가 느낀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고 단정을 짓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쪽 밥은 빨리 풀어져 버리죠. 빨리 풀어져 버리고 이쪽 한쪽 긴 바늘에 달려있는, 즉 먹이고자 하는 어떤 바늘에 달려있는 떡밥은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얘를 들어 올렸을 때는 얘는 이미 밥이 다 풀어지고 집어제 바늘에 달려있던 떡밥은 다 풀어지고 외바늘 형태에서 입질을 받아내니까 좀 더 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듣는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느낀 거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먹이고자 하는 바늘에 달린 떡밥은 좀 더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점성이 좀 생기겠죠? 조그만하게. 자, 집어제용 바늘은 둥근 형태에서 바늘 찔러 넣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네. 떡밥이 좀 각이 생겼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떡밥, 풀어지는 떡밥, 그리고 채비가 좀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물체가 움직일 때 관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에 의해서 채비가 좀 빨리 내려가 버리면은 바닥에 이제 그 슬러지층이죠. 그 뻘층에 이 미끼가 묻혀버릴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채비를 천천히 가라앉히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집어를 극대화시킨다는 개념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제 채비가 약 이 수심이 한 3m 정도, 대략 한 3m 정도 되는데, 얘를 만약에 쭉 뻗어 던져버리면은 찌를 중심으로 해서 채비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채비가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사선으로 끌려오면서 바닥에 안착이 되는데, 이 떡밥이 물에 던졌을 때 100% 그대로 바닥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면서 막 유실이 될 거예요. 풀어지는 양이 많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나는 집의 개념이 이 떡밥을 내 채비가
머무는 곳에다가 운반하는 과정인데 떡밥이 앞에서 많이 풀어져 버리면 고기를 먼 곳에다가 모으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빨리 고기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두 대를 펴놓고 낚시를 하는데 한쪽 찌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위에다가 집어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찌를 떨어뜨리고, 즉 채비가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풀리면서 내려가게끔 이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풀스윙보다는 소위 말하는 수직 입수, 바로 위에서 채비 바로 수직 물 표면에 떨어뜨려서 바로 90도로 바로 쭉 바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투척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낚시터에 오면 보통 뭐 저도 뭐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대다수의 낚시인들이 보면 이렇게 풀스윙이 나요. 풀스윙 이렇게 쭉 뻗어 던져버리죠. 이렇게. 자, 찌가 서는 위치보다 지금 떡밥이 한 3m 정도 앞에 떨어졌죠. 이제 떡밥이 찌가 서면서 채비가 끌려오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되죠. 이렇게. 근데 그 과정에서 떡밥이 풀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방법은 집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척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하는 점투척이라 그러죠. 점투척. 수직으로 입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투척을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숙달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한데, 자, 떡밥을 달고요. 자, 저 찌를 기준해서 채비가 어디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아까는 저 찌를 기준해서 저 앞에 쭉 뻗어 던지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죠. 이번 투척은 조금 내려갑니다. 찌 떨어지고 채비가 떨어지고 찌가 떨어지게끔, 채비가 떨어진 채비가 그대로 수직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투척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만이 결론적으로 이 떡밥을 그곳에다가 많이 운반하는데 설령 과정에서 풀어진 떡밥도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하고자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렇게 투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대 낚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미리 하나 투척되어 있는 떡밥은 입질을 기다리면서 한쪽 떡밥을 적어도 4회 내지 5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지금 왼쪽 대를 제가 던져놨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채비가 찌가 쓰고 채비가 이제 천천히 내려가죠. 찌가 쓰고 채비가 이제 찌가 서서히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안 내려가면 채비가 이제 바닥에 대인 거죠. 이 상태에서 떡밥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쪽은 지금 입질을 기다리면서 계속 채비를 던져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대로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얘가 한 5번 정도 내지는 4회 내지 5회 정도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럼 반대로, 자, 왼쪽 대는 던져놓고 입질을 기다리고 다시 오른쪽 대, 이런 반대의 낚싯대를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떡밥을 달아서 던지게 되면은 아마도 쭉 뻗어서 던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기가 어느 정도 첫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첫 입질은 분명히 짧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짧게. 이제 착각하는 게 오늘은 입질이 되게 야갔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기가 먹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질이 짧게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혼자밖에 없는데 빨리 먹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그런데 한 마리 내지 2마리, 3마리, 여러 마리 고기가 모여들면은 그 떡밥을 서로 먹으려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찌는 분명히 많이 솟아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떡밥 낚시는 템포 낚시예요.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어요. 떡밥이 좋거나 떡밥이 특별해서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템포 낚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첫 입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부터는 조금씩 떡밥 양을 점점 줄여 들어가야 돼요. 떡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기들이 많이 부상을 해버리죠. 그래서 시원한 입질보다는 끌고 들어가는 입질 또는 중간에서 찌가 쓰기 전에 받아먹는 그런 입질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붕어 낚시꾼들은 누구나 다 시원한 찌 올림을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찌 올림을 원한다면은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시원한 찌 올림이 올 수 있게끔. 조금 더 이제 오아질이라 그러죠. 조금 더 고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받아먹는 현상이 많이 날 때는 저 패턴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투척도 조금 아까 점투척보다는 좀 멀리 던져가지고 고기를 약간 또 분산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조과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이 되게 어려운가?